네, 안녕하세요. 손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 대법원 존속살해 사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이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작년 1월이죠. 2021년 1월 3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망 당시에 55세의 남성인데요. 이 집은 4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족이 약간 좀 해체가 돼서 이 55세 아버지와 20살의 둘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둘만 살고 있던 거죠. 그런데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서 둘째 아들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택의 베란다에 이 아버지가 숨진 채로 있었는데, 이 아들은 당시 20살이고요. 권투 선수입니다. 복싱 선수였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아마추어 복싱 선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사실 전 청소년 국가대표인 복싱 선수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인, 전속 살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정식 복싱 선수 생활을 했어요. 대한복싱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고3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죠. 6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실제로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전국 대회에서 여러 차례 1등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16년에는 1년 동안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혀서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유망주였죠. 실제로 잘했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죽었다 라고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봤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 시신 곳곳에 멍이 이제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은 이거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 즉 사고사죠. 네, 사고사를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를 보니까 단순 사고사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고요, 또 가슴뼈 이쪽도 부러져 있고, 또 이 내부 이 장기 여러 곳이 파열됐습니다. 단순 사고라고 보기 좀 힘들죠. 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5개월 동안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한 후에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서 살해한 것이다, 존속 살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검거했습니다. 그 후에 검사가 기소했고요. 1심은 이 피고인 아들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는데 9명 전원이 유죄라고 봤어요. 당시 핵심은 첫 번째는 살인의 고의였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배심원뿐만 아니라 이 법원도 역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봤는데요. 당시 물론 권고입니다만 이 배심원들의 양형 관련된 의견을 보면은 징역 10년도 있었고 징역 7년도 있었어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직계 존속을,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다. 다만 이 존속살해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징역 10년 선고했으니까 아주 가볍게 선고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중하게 선고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정이 징역 10년형에 반영되었느냐? 1심 재판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즉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함께 동거했다. 그럼 아까 말했잖아요. 4인 가족인데 다 어디 갔지? 엄마, 그러니까 아내도 없고 또 형도 없고, 네, 그 스토리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나왔고요. 2심에서도 10년이 유지가 됐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또한 징역 10년이 그렇게 과도하게 무거운 게 아니다. 양형에 문제가 없다 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 도대체 이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동이 불편하고 또 행동이 정상이 아닌 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됐는가, 엄마는 어디 갔고 형은 어디 갔는가, 이 이야기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피고인 아들의 어떤 그 경력, 복싱 선수로서의 경력까지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쭉 이어가려고 했어요. 당연히 잘하니까. 네. 한 체대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모 대학 이제 체육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아서 제적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르바이트를 주로 했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노래주점에서 서빙을 하고요. 또 반도체 생산 관련 업체에서 자재 운반을 하는 등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길게 하진 못했어요. 이걸 그만뒀거든요. 그만둔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그 날까지 2021년 1월 초까지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머물면서 지인들하고 인터넷 게임하고 또 강아지 돌보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자, 여기서 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중에 하나인 어떻게 아빠랑 둘이 살게 됐나, 20살짜리 아들이 그 경위, 동거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인데 이 아빠, 피해자인 아빠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리고 또 뇌병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몸이 좀 마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게다가 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좀 귀찮게 굴거나 또는 피해를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이 아버지가, 뇌병변을 앓는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현관문 밖에 걸쇠를 만들어 가지고 경첩같이 한 거죠. 그 걸쇠를 만들어서 젓가락, 집에서 쓰는 젓가락을 구부려 가지고 기역자로 만든 다음에 이걸 꽂아놨습니다. 나갈 수가 없죠, 안에서.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경우에 불나서 안타깝게 희생되는 경우도 꽤 많고 했죠. 아이들 맞벌이 나가면 안 되니까 못 나가게 한 경우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게 가둬서 집 밖을 못 나오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둘째 아들이 집에서 나와 독립을 했어요.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합니다.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협의 이혼하고서도 엄마는 이 집에 아빠와 같이 살았어요. 일단 살았는데, 이때 이 가족들에게 또 법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첫째 아들이 사기죄로 구속돼요. 네. 구속되니까 엄마와 아빠만 둘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2020년 8월, 이 사건 발생하기 한 반년 전입니다. 2020년 8월에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3명이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오자마자 이제 2020년 9월에요. 엄마는 또 주거지를 나왔어요. 또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뀐 이제 1월 초까지, 1월 4일까지 이 몸이 아픈 뇌병변을 앓고 있는 아빠와, 그리고 엄마는 딴 데 가버리고 형은 사기로 구속된 둘째 아들 단 둘이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초까지 둘만 함께 있던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으로 거주하게 됐는데, 이때 그럼 이 둘째 아들이, 피고인이 어떻게 아버지를 돌봤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둘이 산 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살면서 어떻게 이거를 돌봤는지는 사실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뭐 아버지가 뇌병변을 앓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 따르면 영양상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컵라면, 햄버거 이런 음식들을 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현관문 밖에 이 잠금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못 나오게 집안에 가둔 채 생활했다. 네. 또 같이 뭐
함께 산책을 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병원을 가서 진료받게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2020년 9월부터 1월 4일 다음에 1월이니까 9, 10, 11, 12 뭐 적어도 4개월 이상이잖아요. 이 4개월 이상 동안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씻기지 않았다. 네, 단 한 번도 씻기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부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그날은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이냐, 이것도 알아봐야죠. 2021년 1월 3일 9시 반입니다. 9시 반에 이 아들이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없고 구속되고 또 도망가고 다른 가족 없이 내가 아빠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 이런 생활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폭행을 해왔답니다. 네, 계속 폭행했어요. 그런데 그날 1월 3일 9시 반경에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서 돌아와서 그때 집에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쌓아온 불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격분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힘껏 때렸다. 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밟고 걷어찼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복싱 선수 출신 아닙니까? 또 엘리트 선수 출신이었고 또 굉장히 좀 좋은 실력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격분해서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힘껏 때리고, 예, 공소사실에 의하면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십 회 밟고 걷어차고, 결국은 그 다음 날입니다. 1월 4일 10시 26분경 장기 파열과 이제 근육충 출혈, 이제 몸통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거죠.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1월 4일 10시 반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외출해서 들어와서 폭행을 시작한 거는 전날 밤 9시 반이고, 네. 약 12시간 정도 후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속 살해를 한 거고, 1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역 10년형이 나왔고요. 2심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이 피고인 측은, 이 둘째 아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 그리고 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항소 기각됐고요.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부검을 이렇게 그 사고사를 주장했지만 정확히 사인을 모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아들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사고사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딱 봤는데 경찰이 육안으로 봐도 멍이 많았다, 이거는 폭행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아버지와 아들, 아주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 그런 일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경찰이 5개월간의 내사를 거쳐서 부검 결과와 기타 자료들을 종합해서 아들이 범인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검사가 기소해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의 둘째 아들이, 20살 둘째 아들이 55세 뇌병변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전속 살해 사건, 그 배경과 전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